2006년 1월 10일 오후 2시 5분 오사카 사카이시 이시쿠의 한 가정집. 주부 A씨는 딸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치위생사였던 둘째 딸 B양은 집이 병원 근처였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되면 주로 자택에서 식사를 하곤 했는데요. 식사 도중 딸인 B양이 잠시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들어간 찰나 느닷없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A씨는 별 의심 없이 현관문을 열었고 그곳에 서 있던 것은 처음 보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신발을 신은 채 저벅저벅 걸어와 아무 말 없이 주부 A씨를 칼로 찔렀는데요. 이에 얼굴과 목에 큰 부상을 입은 A씨는 비명을 지르며 창문을 통해 마당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남성은 배후에서 A씨를 다시금 찔렀고 그녀는 결국 현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한편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B양은 어머니의 비명을 듣습니다. B양은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비명소리가 들린 곳으로 향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범인은 현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흉기로 B씨를 공격했고 치명상을 입은 B씨는 다시금 화장실로 도주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바깥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B양은 상처를 부여잡고 조심스레 바깥으로 나왔고 현관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119에 전화를 걸어 이상한 남자가 들어와서 저랑 엄마가 찔렸어요. 엄마 입과 얼굴에서 피가 나오고 있어요. 라고 신고했는데요.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최대한 빨리 출동했고 이 둘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주부 A씨는 팔은 물론 얼굴, 목 등 8곳에 걸쳐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고 병원 도착 후 1시간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경찰은 탐문 수사를 시작하며 한 가지 공통적인 증언을 듣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사카이시에는 다소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는 증언들이었습니다. 170cm 정도의 키에 짧은 머리를 한 젊은 남성이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A씨 집 근처를 배회했다는 이웃 주민의 증언은 물론 사건 발생으로부터 1개월 전엔 피해자 자택 근처에 한 공원을 걷던 여성이 한밤중 신원불명의 남성에게 덮쳐졌다가 필사적으로 도망쳐 살아남았다는 증언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건 전날인 1월 9일엔 A씨 집에서 200m 정도 떨어진 다른 공원에서 초등학생 몇 명이 신원불명의 젊은 남자에게 쫓기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사건이 동일 인물의 소행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경찰은 이러한 부분 역시 시야에 넣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범인을 유일하게 목격한 것은 딸인 B씨였기에 경찰은 몽타주 작성을 위해 그녀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 남성은 20, 30대 정도로 보였으며 키는 170cm 정도의 마른 체형, 짧은 머리였다고 하는데요. 수염이 짙고 뺨이 거뭇거뭇했다고 합니다. 또한 베이지색의 점퍼, 반바지와 운동화 차림이었다고 하네요. 경찰은 B씨의 목격 증언을 기반으로 몽타주를 작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 주민들의 증언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사건 전날 몽타주와 무척 닮은 남성이 피해자의 집 주변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다는 한 주민의 증언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사건 직후엔 윗옷을 새빨갛게 물들인 채 가방을 메고 뛰어가는 남성을 보았다는 증언이 있었는데요. 이 남성은 뛰어가는 방향은 전철역 방향이었지만 정작 전철이나 버스 등에서 범인을 목격했다는 증언은 전혀 없었다고 하네요. 한편 현장에는 의외로 범인의 흔적이 많았습니다. 범인은 어째서인지 M 사이즈의 반바지를 마당에 남겨둔 채 현장을 떠났는데요. 이것은 바지를 벗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섬유조직 분석 결과 이 바지엔 날카로운 물건이 접촉한 흔적이 있었는데요. 이는 범인이 이 반바지에 흉기를 감싸 현장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집 마당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이는 백앤샵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이었으며 다소 사용했던 흔적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아 범인이 평소부터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이 칼에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범인은 손잡이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두껍게 감아 손이 미끄러졌을 경우 자신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개조했던 것이죠. 경찰에 따르면 이러한 개조는 이전에 칼로 사람을 찔러본 경험이 있는 범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 흉기에서 경찰은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되는데요. 절연 테이프에서 범인의 지문을 발견한 것입니다. 경찰은 먼저 전과자 지문 데이터와 비교했지만 아쉽게도 일치하는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또한 칼 손잡이 부분에서 추출한 범인의 피부 조직을 바탕으로 DNA 감정을 실시한 결과 범인은 AB형이었으며 피해자인 A, B씨는 주로 오른쪽에 상처를 입었기에 범인은 왼손잡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몽타주 작성에 지문, 흉기 등 주요 증거를 찾아내는데 성공했지만 정작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되는데요. 주요 증거품인 흉기와 반바지가 대량 생산품이었기에 판매된 루트나 판매 시기를 특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경찰은 2007년 5월 현상금을 걸고 범인의 몽타주를 공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죠. 인터넷에선 이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주장하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당시 범인이 초인종을 누른 집은 오직 A, B씨의 자택뿐이었습니다. 즉, 처음부터 다른 집이 아닌 피해자의 집만을 노렸던 것이죠. 또한 피해자의 자택은 대문에서 초인종을 누르면 집 안에 있는 사람이 현관을 나와 대문을 열어주는 방식이었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현관 앞에 있었던 것으로 볼 때 범인은 벨을 누른 후 담을 넘어 현관 앞에서 기다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얼굴을 가리지 않았던 이유는 피해자를 반드시 죽일 명백한 살해 의지가 있었기에 목격되어도 상관없었을 거라는 가설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벌어진 주변은 골목이 많은 주택가였음에도 단기간에 많은 주민에게 목격되지 않은 채 뛰어서 도주한 것으로 볼 때 어쩌면 이 지역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지역민이거나 전날의 목격 증언처럼 자전거로 사전에 주변 지리를 탐색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다만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A씨 남편의 직업이 변리사였던 점을 들어 변리사라는 직업의 특성답게 특허나 소송과 관련된 어떤 분쟁이 있었고 남편에게 원한을 가진 누군가가 보복을 위해 아내를 죽인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지만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A씨의 남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범인이 다시는 이런 잔혹한 범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라도 자수해줬으면 한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이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왔던 남성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